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중대함으로 11시 20주문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111일이나 길게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대한국민 신임의 중대한 위반이자 용납할 수 없는 법 위반이란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느냐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까지 윤 전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한 주장들은 헌재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파면 선고의 순간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위법한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을 재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재는 당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가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엄을 선포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에 나선 것도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쟁점에 대해 8명의 재판관은 누가 추천했느냐와 상관없이 전원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엔 양쪽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양쪽을 각각 바라보며 서로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는데 이 소식은 박소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단독 예산안 통과 등을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던 행위라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위기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 데 이어 계엄 선포가 아닌 정치로 풀었어야 할 문제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문대행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앉아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선고 주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정부와 협치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이어 문대행은 윤 전 대통령 대리인 측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당과의 타협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국민들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문대행은 양 4페이지에 걸쳐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양쪽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선고에서 국민과 시민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엄이 실패로 끝난 건 윤 전 대통령 주장처럼 경고성 계엄이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나섰기 때문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문현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국민을 13번, 시민을 2번 언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군인을 투입해 시민과 대치하게 한 걸 꼬집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계엄을 막은 건 시민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날 당일 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주변에 에워싸며 저항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마치 자신의 결단으로 계엄이 끝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시민 덕분에 계엄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강조한 겁니다. 헌재는 끝으로 피청구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검사 윤석열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적폐청산 적임자로 꼽히며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수사팀장, 문재인 정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발탁되는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곧 조국 일가 수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정권과 대립하게 됩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이른바 추윤 갈등은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로까지 불거졌습니다.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결국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직하자마자 곧장 야권 유력 주자로 꼽히기 시작했지만 이 정부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편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뭐. 윤 총장의 별의 순간은 언제쯤일까요?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별의 순간을 잡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행이 문제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 뒤에도 선거 전략이며 윤핵관 문제로 이준석 당시 대표와 반목하는가 하면 배우자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기재 논란 끝에 공개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록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는 거셌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도 선거 직전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국민들은 부패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은 48.56%.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는 채 1%포인트가 안 됐던 만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립하다 취임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됐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